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건 애플도 이제 챗 GP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만큼 나왔고 넷플릭스는 좀 아쉽게 나오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실적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주셨죠. 네, 일단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같이 넣어놨고 저희 시장의 여러 이슈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짚어가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어제 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요즘 장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차별화 그리고 변동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은 초급등, 특정 종목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현상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변동성까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초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음 날 급락주로 바뀜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응이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양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수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네요. 코스피는 2600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2600 위로 올라갈 때마다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1% 이상 상승 기록하면서 어느덧 코스닥 자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차별화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다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많다라는 점. 그 말은 총 상위 일부 종목의 급등으로만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골라본다면 쇼스퀴즈 확산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쇼스퀴즈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역시 쇼스퀴즈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을 했죠. 제약바이오는 어제 정부의 투자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이쪽이 쇼스퀴즈 이슈로 인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어제 업종 전반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쪽 섹터의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봤더니 3월 대비 7월 달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 상환의 의무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갚아나가는 흐름, 결국 매수가 쌓이는 쇼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흐름 괜찮았고요. 조선도 하루 이틀 쉬더니 다시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 흐름 정말 좋네요. 그리고 당뇨, 비만, 의료 AI나 혹은 AI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 비교적 괜찮았던 어제였습니다. 자, 반면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어제 상당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2%나 급락으로 진행되기도 했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FNF가 8% 급락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 경기 모멘텀 받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군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온도차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자, 반도체 중소형주 하락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가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찌 보면 AI의 소프트웨어 대표주자, 엔비디아는 AI의 하드웨어 대표주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관심이 더 이동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최근입니다. 7월 18일에 방송했던 내용이죠. AI가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데 생산, 공정 관련 쪽에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술 쪽으로 관심이 살짝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죠. 어제 수급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종목별로 돌려보다 보니 외국인이 매도했던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NS텍, 가온칩스 등의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상승 하락 시세와 관계없이 수급만 열어본 거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매수했던 쪽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소이트록스, 알체라 등의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이 이제 조금 자리가 바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확인되고 있네요. 자, 어제 보여드렸던 이 하나의 브리핑 내용인데 어제 장은 그냥 이걸로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쪽 시세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AI 진단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 어제 살폈었는데 AI 의료 진단 관련한 종목들 시세가 좋았었고요. 비만 당뇨 잡기 인류의 꿈이다라는 점에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 전 거래일에 펩트론이 이만큼 올랐고 아이센스가 상한가였다라는 점 살폈는데 어제장에서는 펩트론이 또다시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아이센스도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쪽이 지금의 또 하나의 밈 주식이 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만 당뇨에 대한 얘기를 작년 9월경부터 제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 제 건강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비만이나 당뇨 이런 얘기를 좀 살폈는데 9월 7일에 당뇨병 대란이다. 지금 연 400명 정도가 당뇨로 사망하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며 65세 이상 여성 절반이 국내 당뇨병 환자이더라 라는 점을 얘기했었고요. 올해 6월 26일에 인구의 10%가 2050년도에는 당뇨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총 1위 변화를 보면 지금의 시장의 관심이 뭔가를 알 수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고요. 과거에는 만성질환, 표적항암, 항체 의약품 쪽에 관심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등이 시총 1위를 했던 겁니다. 라고 살폈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에서 내놨던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꽤 인기를 끌자마자 암젠 등의 다른 경쟁사들도 공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최근입니다. 6월 30일 미국의 약국 체인 업체에서 체중 감량 약제 매출로 우리의 약국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던 걸 같이 전했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개발사를 인수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가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들 이 정도 추려볼 수 있고 비만 치료제 개발사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로 봤을 때는 펩트론이 가장 강합니다라는 점을 얘기했었죠. 올해 상승률 보니까 펩트론이 무려 245% 상승이고요. 와, 동훈하나텍 대단합니다. 400% 가까이 올랐어요. 동훈하나텍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일 정도 거래가 정지됩니다. 오늘 동훈하나텍은 하루 거래 정지된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쪽도 사실 종목별로 차별화 온도차는 좀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진만쌤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 LNF 주주분들 모처럼 좀 웃는 하루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LNF가 그동안 다른 2차 전지 상위권 종목들 대비 너무나 못 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을 좀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LNF가 17%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올랐죠. 장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 후반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두 업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 정리를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 에코프로 BM 측에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노 사인을 내놨고요. LNF는 검토 중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항이 생긴다면 재공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LNF에 대해서 조금 기대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LNF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내에 들어가서 공매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나 공매도 압박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는 공매도가 불가하게 됩니다.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 일정은 6월과 12월 정도인데 물론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시 변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코스피 200 편입이 지연되게 된다면 공매도 포지션들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되고 나면 조금 부담감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둬서 잦은 쇼커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쇼커버로 인한 주가 상승을 일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죠. 다만 이게 중요해 보이는 이슈인 것은 삼성증권에서 낸 얘기입니다. 경쟁업체 주가 급등 대비 그동안 LNF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번 이슈로 조금 밸류 매력이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임 대비해서 너무나 못 갔었던 LNF입니다. 물론 일부 수직 계열화 문제라던가 다른 좀 부족함이 지적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못 갔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좀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LNF에 대한 전략 잠시 후 진만쌤과 챙겨가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2분기부터 양극재 수출 물량과 판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 양극재 말고 폐배터리 쪽 주목하자, 이런 의견 등도 속속 나오고 있네요. 어제 교보증권에서 얘기가 나왔죠. 1세대에 판매됐던 전기차들의 수명 종료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이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폐배터리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폐배터리 산업협회 측에서 폐배터리 성장산업으로 지정했으니 특별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조금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폐배터리 쪽에 대한 미련도 계속 생기는데 쉬고 있었던 폐배터리 쪽이 세비캠 등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좀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폐배터리 공정별로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장비주인 하나기술도 여기 좀 들어가네요. 수거 및 검사 쪽, 그리고 엠피스, 성일하이텍, 세비캠, 유일에너테크, 웰크론한텍 등의 종목들 거론이 됩니다. 더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으나 일단 공정별 대표 종목들 상장사만 정리를 한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련을 좀 두게 되는 게 장비주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가줬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2차 전지 양산 진행 과정을 보시면 수주를 받고 토지 인허가, 그리고 그 1년 뒤부터 장비 설치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기랑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많은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됐고 장비 발주가 증가했고 장비 업체들의 선행 지표인 수주 잔고, 종업 원수 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사를 보자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저희 시간에 나종식 어드바이저도 그렇고 진만쌤도 그렇고 다른 출연자분들도 하나기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줬었고 이미 수익이 난 상황이었는데요. 장비주 추가 모멘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SK온이 전기차 2천만 대 배터리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주를 이만큼 확보했다라는 것에서는 또 장비주에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장비주 정말 많죠. 그런데 밸류체인별로 간략하게만 일부 대표주 적어놨으니까요. 체크하시고 장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폐배터리와 장비주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뉴욕장으로 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보합권으로 일단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장중부터 이 이슈가 미국의 나스닥 선물을 반등하게 하며 우리장에 그래도 힘이 좀 돼줬죠. 영국의 물가가 조금 잡혀가는 느낌이 나타나며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다 경기 우려가 적다 보니까 고이디락스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뉴욕장의 상승에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 말씀 주신 대로 8거래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최장기간의 랠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뉴스 중에 하나, 애플의 GPT 소식입니다. 애플이 자체 GPT 테스트한다. 그래서 자체 언어 모델도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전달되면서 애플 주가가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어요. 이 말은 즉슨 애플의 소프트웨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겐 부담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이상 하락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이니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이로 인해 조금 자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상기후 등과 맞물리면서 농산물 선물 가격이 뛰었습니다. 소맥과 옥수수, 설탕, 원면 이런 쪽 원자재 가격이 일부 반등을 강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이나 혹은 원자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로는 오늘 국내장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이 좀 부담될까라는 살짝의 우려감이 있었고요. 지역은행의 예금이 일부 증가했다고 합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실적이 부진했는데 예금 증가 이슈가 나오면서 7% 급등했어요. 그와 동시에 동종업계 팩웨스트 주가도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특징주 중 하나, 폭등주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카바나입니다. 중고차 매매하는, 온라인 매매하는 업체죠. 주가가 무려 40%나 뛰었네요. 실적도 괜찮았지만 일단 부채를 줄이는 부채 축소 플랜을 내놓으며 채권단과 그 부분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엄청 강하게 뛰었네요. AT&T는 요 며칠 주가 안 좋았죠. 케이블 우려가 조금 케이블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통신 쪽이다 보니까 배당을 주목하자라는 밸런스 의견으로 인해서 오늘 장은 8% 이상 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실적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실적을 내놨는데 2분기 매출로 봤을 때는 분기 매출 정말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약보합권, 시간 외에서도 별다른 움직임 보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시간 외에서 다소 크게 빠졌는데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대형 은행 중에 유일한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가 장중에는 올랐고요. 시간외에서는 약보합 정도로 빠진 것 확인이 가능했네요. IBM 실적도 나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넷플릭스나 테슬라 실적에 따른 그 영향도가 오늘은 조금 이들 종목으로는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적 이슈 민감도가 조금 오늘 약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테슬라 실적을 국내 2차 전지주가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장중에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빅테크가 좀 약했네요. 그리고 반도체도 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제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국내장도 어제 면역 항암제, 치매 치료제 혹은 비만 당뇨,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장도 그 시세가 연속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특징주로 본다면 조비에비에이션이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JP모건 측에서 이 상승이 과도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UAM 대표 관련주죠. 그래서 UAM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2028년도에 미국 도시에 에어택시가 가능해질 거다. 드론과 UAM은 또 상승 모멘텀입니다.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시고요. 버진 갤럭틱도 상승했다라는 정도 특징주 눈에 띕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산업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는 이유가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분께 조금 도움이 될 여지도 있고요. 장중에 어느 날 어떤 이슈에 자극을 받아 특정 종목이 급등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뉴스를 찾아보시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만든 이 브리핑이기 때문에 참고하시죠. 네옴시티 뉴스가 있었고요. 현대차 판매 데이터 괜찮았다라는 소식 들려왔네요. 그리고 삼성, 엔비디아의 턴키로 이제 공급 제한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이들 종목이 강세였습니다. 장중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시간 외에 다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 보시죠. 다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안 좋아서 연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어택시 이야기 영향받게 된다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거의 다 지나갔고요. 오늘 장중에 TSMC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Y랩 웹툰 제작사 신규 상장 이슈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쪽 짚어주시나요? 네, 연초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들이 점차 의료 AI 쪽으로 또 헬스케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
달러를 투자하면서 또 구글과 아마존과 좀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 AI 쪽에서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와 함께 AI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거기다가 간밤에 나온 애플도 이제는 AI 쪽의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AI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AI나 로봇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도 수혜주나 관련주를 찾다 보니까 이제 AI 반도체 쪽에 대한 눈길을 또 모으게 됐었고요. 그게 이제는 AI 의료기기로 넘어갔었고 AI 의료기기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제장에서는 AI도 그렇고 AI 의료기기 그리고 뭐 헬스케어, 원격 진료 관련주 이렇게 다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해 줬는데요. 사실 AI 의료기기가 다른 AI 관련주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AI를 활용한 다른 뭔가 분야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림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AI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뭐 질병을 진단한다던가 약품을 개발한다던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장에서 특히 딥노이드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JLK나 뭐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AI 의료기기 쪽에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요. 의료 AI 관련주들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기본적으로 5에서 6배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닛은 정말 그 대장주로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500% 가까이 올랐고요. 뷰노가 544%, JLK가 무려 800%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딥노이드는 일단은 189%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한다던가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만 원대였던 주가가 17만 원까지, 6천 원대여서 뭐 4만 원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루닛은 루닛스코프로 인해서 항암제 치료비와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또 여러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는 캔 서문샷에도 참여를 하고 사우디에서 열리는 이제 하나의 가상병원 프로젝트에도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뷰노는 미국과 중국,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 JLK는 뇌나 암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101곳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본 쪽에도 폐 질환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해외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노이드 같은 경우 의료 AI 솔루션과 공급 개발을 다 같이 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도 같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이 AI 의료 시장이 개화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함께 커진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의료 AI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2021년에는 1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연평균 성장률 37%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무려 1,88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 의료 AI 시장을 이끄는 게 바로 AI 진단 솔루션 시장이 될 텐데 2019년에는 3억 8천만 달러 정도였던 규모에서 2022년 작년에는 11억 8,300만 달러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향후에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 의료 AI 기업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주로 AI 신약 개발 영역에서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관련 기업들 중에 주가 상승률이 대단했던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슈로딩거가 200% 가까이 올해 들어서 상승률을 보였고요. 최근에 또 엔비디아 쪽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알려진 리커전
대주전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AI 진단이나 데이터 분석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서 체크해봤던 4개 회사들이 그런 쪽에 속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아니라 진단 영역에서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익성의 개선이 될 텐데요. 앞서 봤던 기업들은 일단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 올해도 100억 원대 영업적자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죠. 2020년에는 13억 원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15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내년에는 244억 원까지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만 3,500억 원어치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역시나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2020년에는 매출이 14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45억 원, 내년에는 5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산업 단계에서는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과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성의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좀 보면서 어떤 기업을 골라봐야 될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실제로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봤던 대규모 적자를 버틸 만한 재무 구조라던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 AI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이 체크리스트를 진만쌤에게 드리면서 종목 골라달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진만쌤 참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브리핑하면서 진만쌤에게 전략 물어보겠다는 얘기를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곧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분명 오르고 수익 나는 종목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파도 타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패대기 쳐진 느낌이랄까? 그 대주전자 재료가 그 전날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10%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임에도 하루 일일 변동폭의 간극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좋은 종목임에는 맞는데요. 이제 수급 따라서 변동성이 정말 이제 크게 심화되고 있는 장세라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대주전자 쪽, 이제 음극재 쪽이 좋았다가 이제 사실 뭐 크게 나쁜 기사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수급이 빠져서 그쪽으로 몰리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요. 일단은 싸길래 한번 사봤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시장이 뭐 지수는 자체는 올랐는데 내 종목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당연한 거고요. 그만큼 시장이 오르고는 있지만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시장 자체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나 지금 볼 게 많습니다. 이제 하락의 요인들도 꽤나 있고 상승의 요인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에서 투자인스텝은 보시면서 이제 좀 정보를 좀 취사 선택하시는 그런 전략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외에 이제 하나씩 좀 축약해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별 내용이 없었다라는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 반응도 뭐 뜨뜻미지근했고요. 시간 외에서. 하지만 또 우리 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전략 주세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할인율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조금 이제 생각보다 적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방금 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컨퍼런스 콜 보면서 왔는데 사실 제밥에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는 일단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 가격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더 올리기는 좀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가 워낙 고평가됐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1차적으로 둔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은 살짝 조심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을 뽐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혹은 자동차는 살짝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기들 따라서 국내 테마성 이슈들도 오늘 단기간 일단은 뭐 수급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 이 정도 뭐 한 2% 정도 마이너스인데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테슬라 관련돼서는 오늘 시장 자체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보다는 오히려 애매하게 좋은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잘 나와서 뭐 5%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애매하게 갭상승해서 그 갭을 메우러가는 또 재미없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힘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 자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뭐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LNF로 가볼게요. 어제장에서 가장 뭐 한 종목만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LNF 꼽으실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 그 내용은 앞서 브리핑 통해 전달드렸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공매도에 좀 짓눌려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른 종목은 공매도가 있어도 매수해주는 주체가 강했는데 이 종목은 그러지 못했었잖아요.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좀 더 회복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네, 일단 보유자분들이 아마 꽤나 고통의 시간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에코프로비엠 간의 간극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이제 사실 양극재 1, 2위 기업인데 이제 한 종목은 위로 가고 한 종목은 밑으로 가고 사실 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수급 관련된 이제 이슈로 한 종목은 이제 뭐 잘 가고 한 종목 안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쇼커버 관련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이제 뭐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개인 투자들의 승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반면에 LNF 같은 경우에 그런 공매도라 대차 잔고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집중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바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이제 갔으면은 같이 가고 둘은 이제 친구여야 되는데 이제 두 종목 간의 간극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어제 대차 잔고 감소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에 최근에 이제 주체가 기관이 매도 포지션 잡고 외국인들이 이제 롱 포지션 잡았는데 기관들이 이제 쇼커버를 급하게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도 뭐 어제 나와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공시가 나왔고 LNF는 상장은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기에는 좀 사실 아직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뭐 공매도가 바로 상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 워낙 이제 수급 자체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고 아마 오늘도 사실 오늘 테슬라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쇼커버가 확 들어올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저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쇼커버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아무래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30만 원까지는 가줘야지만 그래도 키 맞추기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좀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의 주체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더 빠르게 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오르는 거 확 올랐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더 끌고 가면서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정리했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제가 작년 9월에 관련해서 뭐 이런 젊은이들 당뇨가 많다 이런 것들 찾아보다가 내가 혹시 해당 사항이 있나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비만 당뇨 치료제 정리를 했었는데 올해 정말 이게 좀 약간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 시총 상위가 바뀌어가는 것을 미국장에서 봐도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좋단 말이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일부 대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이라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시장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네. 달고 네, 맛있는 게 달고 많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관련돼서 사실 섹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될까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제와 그다음에 치료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히는 것 자체는 뭐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 뭐 케어젠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나 성장세가 조금 영향이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코스닥 꽤나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고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사실 치료제 같은 경우 저는 국내에서는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이쪽 임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뭐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상승세를 지속하기에는 아마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이 오히려 조금 더 기대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이제 신약 개발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뭐 자금난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해서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을 때는 저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장 자체 파이가 확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침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침투율이 늘어날 때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있어 보일 만한 종목들이 좀 케어젠 같은 종목들을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지만 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당관리 건강기능식품 쪽인 케어젠, 그 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업체입니다. 이 두 업체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료 AI 얘기 사실 진만쌤이 시장보다 조금 더 빨리 이 루닛, 뷰노 종목들 얘기를 주셨었고 수익이 났었고 이제 슬슬 이익도 좀 챙겨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쉬고 나서 또 가고 쉬고 나서 또 가고 이러니까 이건 어떠나 싶어요. 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사실 이제 뷰노 같은 건 5천억도 지금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총 1조가 정말로 꿈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AI 쪽을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도 어제 AI 한다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었었는데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AI를 하는 기업과 AI를 하지 않는 기업 이제 그런 부분들 간의 간극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2차 전지 하는 기업과 2차 전지 하지 않는 기업들 간의 주가가 많이 차이가 나듯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담과는 논외로 주가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새로 매수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팟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그냥 계속 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성장성의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평균 단가가 좋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잡아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굳이 이제 팔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워낙 성장성이 좀 두텁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뭐 팔 필요가 없다라는 좀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위로 AI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여러 가지 뭐 업체들에 대해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매출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섹터 위로 AI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이제 흑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AI 관련 섹터는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추적 관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곧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만스픽이 화장품 쪽입니다. 오랫동안 대형 화장품은 전혀 관심 두지 말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화장품 일부 뭐 중소형 화장품 중심으로 관심 갖자 말씀 주시는 걸 기억하는데 이번엔 화장품 키워드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용기라고 하죠. 이제 연우. 이 화장품 용기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그간 실적 많이 눌려 있었다가 이번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실적 시즌에 좀 강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서 한번 이제 용기 관련주 가져와 봤고요. 1분기 때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마찬가지 용기 관련주는 아직 이제 작년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뭐 평가에 반의를 못하게 되면서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 화장품 자체의 판매량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들은 하락을 했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특히 그 안에서 용기 관련주들 한번 가져와 봤고요. 펌텍코리아와 연우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펌텍코리아가 우선적으로 차트는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연우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콜마 라인이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박스권 하단부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각각 돌파와 박스권 하단부 매매 각각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는 놈이 가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펌텍코리아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해보면서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 자체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펌텍코리아와 연우 4월에도 언급을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4월 이후 펌텍코리아는 상승권이고 연우는 그 뒤로 조금 내려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격적 매력을 보고 접근하겠다면 연우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갈 것 같다 하시면 펌텍코리아 이렇게 각각 나눠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살펴봤고요. 뷰노, D&T,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진만센과 함께 호흡했던 종목들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뷰노에 대해서는 AS 겸 이슈로 살폈고요. 이 내용들도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오늘 진만센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네, 9시부터 공개 방송을 할 거고요. 이제 테슬라 이후 시적 발표 이후에 사실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지수가 오를까라는 고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9시부터 공개 방송 이제 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진만센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